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프리한 리뷰! 네, 오늘은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을 쏙쏙 골라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 기자님들 어떤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회사 생활의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일명 직춘기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춘기를 아주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 1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직입니다. 사실 이 1위와 아주 근소한 차로 2위를 차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취미생활이었습니다. 회사 생활 외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본업 외에 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직춘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취미 부자예요. 맞아요. 상진 씨가 진짜 취미 일을 부자. 열심히 하는데 진짜 네. 관심사가 많아서 뭐 독서도 여행도 춤 좋아하잖아요. 뭐 춤도 나름 이제 연기도 흥남으로서 좋아하잖아요.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진짜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예전에 작년에 이제 중국어 자격증 이제 땄는데 취미로. 와. 순수한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호기심. 누구나 좀 나를 행복하게 해준 취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중들의 동경의 대상,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민 배우들 중에서도 남몰래 은밀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는 스타들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은밀한 땡기네요. 네, 은밀합니다. 네. 국민 배우님들은 취미생활 정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해볼 스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가장 먼저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가 있습니다. 소풍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노익장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속의 대세 배우죠.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배우 남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남은희 씨 하면 예전에 그 노래 부르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보면서 먹먹해지는 그 감성이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맞아, 예. 근데 남은희 씨의 왠지 취미가 노래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것과 살짝 연관성이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소풍 OST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풍 OST는 지금 뭐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오르신 우리 임영웅 씨가 불러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예, 혹시 그러면 바로 가수 이명웅 씨가 남은희 씨의 은밀한 취미라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덕질, 그러니까 이 취미 뒤에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 남은희 선생님의 남편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사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는 아픔일 텐데요. 이 힘든 시간을 남은희 씨가 사별의 아픔을 극복해낸 것이 바로 임영웅 씨의 목소리, 임영웅 씨의 노래였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 남은희 씨가 출연한 영화 소풍이요. 이 OST로 임영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를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런데 이 곡을 듣고선 남은희 씨가 임영웅이 자작곡도 이렇게 잘 만들고 가사가 이렇게 좋구나 싶어서 이 임영웅 씨에게 또 한 번 덕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많은 어머니들의 취미가 요즘은 임영웅 씨잖아요.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열중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또 남은희 씨가 정말로 임영웅 씨에게 푹 빠지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이명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는데 정말 피켓팅이 있었던 콘서트였죠.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명웅 씨가 직접 팬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이런 코너나 이벤트가 있어요. 이 사연을 읽게 되던 중에 이명웅 씨가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분의 사연을 읽게 됩니다. 나이는 많아도 아직 하는 일이 있어서 가끔 한두 달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요. 작년 봄에도 한 달 반을 남해, 부산에서 일하다가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갈 생각에
들떠서 우리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집에 가면 우리 같이 산책 가요. 곧 만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남편이 집에서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뒤로 몇 달을 병원에 계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예. 나한테 시를 읽어주던 남편도 먼저 가시고 영웅 씨 노래로 위로받고 있어요. 일산에서 호박고구마가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호박고구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명웅 씨가요, 이 사연을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이분 누구냐, 전광판으로 좀 비춰달라라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분이 등장하신 거죠. 어떡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그쪽에 같이 계시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 같이 오셨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의 최애 가수가 콘서트에서 내 사연을 읽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면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우리 나문희 선생님이 앞으로도 임영웅 씨한테 정말 더 푹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도 놀랍네요. 나문희 선생님 직접 저렇게 피켓팅을 성공하셨다는 것 자체가. 능력자시네. 그것 때문에 살짝 음모론이 있어요. 그게 너무 공교롭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쭉 했는데 네. 전혀 임영웅 씨 몰랐고요. 소속에서 확인해 보니까는 작가만 알고 있었던 거.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티켓은 그러면 거기서 준 거냐? 그게 아니라 김영옥 씨랑 두 분이 너무 팬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소풍 영화 스텝 중에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가 피켓팅을 성공을 해서 선생님들 드린 거고 선물로 드렸구나.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게 임영웅 씨랑은 전혀 관계없이 대단하다. 진행이 돼서 정말 찐으로 저기서 처음 읽으신 게 맞아요. 이명웅 씨한테 이 나문희 씨만큼이나 푹 빠져있는 스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아까 옆자리에서 보셨던 바로 그분, 이 나문희 씨의 60년 지기 절친이자 영화 소풍을 함께한 배우 김영옥 씨인데요. 사실 김영옥 씨가 나문희 씨보다 먼저 이명웅 씨를 좋아했다고 원조 해요. 팬이시구나. 이 이명웅 씨의 첫 무대부터 완전히 반해서 4년 넘게 이 영웅시대 팬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분 덕질메이트가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혼자 콘서트 다니고 이러기가 되게 외로운데 네. 아까도 보니까 콘서트 영상이 딱 옆에 계셨잖아요. 이 절친이기도 하면서 덕질메이트인 이 두 분의 관계도 너무 응원하고 싶어요. 맞아요. 남은 선생님 지금 많이 외로우실 텐데 김영 선생님 친구로 같이 또 절친으로 계시지만 네.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약간 부럽습니다. 김영웅 예. 선생님 사연을 그것만 또 내 건 안 읽어줬다라고 또 세뇌하시지 않을까. 그런 감정조차 내가 원조인데. 네, 그런 감정조차 그 연세에 얼마나 설레고 좋은 맞아, 너무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김영옥 씨가 약간 샘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연예인들 중에 내가 임영웅의 팬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초창기 멤버실 거예요. 과거에 한 방송을 통해서는 내가 5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이 희로애락도 없고 조금 침체돼 있었는데 나에게 임영웅이라는 우상이 생겼다라고 이 삶의 활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왜 좋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더니 임영웅이 그 노래를 할 때 노래를 이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그 감정선 이게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문희 씨와 마찬가지로 이 김영옥 씨도 이 노래로 자신의 삶을 굉장히 크게 위로받았다라는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김영옥 씨가 임영웅 씨의 트로트만큼이나 또 막 빠진 음악 장르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힙합의 일가견이 맞아요.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랩, 힙합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6년에 한 힙합 예능에서 속사포 랩과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힙합 요정 에미넴의 밑에서 할미넴이라는 별명까지 얻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김영옥 씨가 처음에는 조금 싫어했었어요. 이 PD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 싶었는데 프로를 하나 했어요. 그 젊은이하고 나하고 슬리피하고 같이 했거든. 미쳤지 그냥 늙은 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무슨 나는 거 없어. 너는 그냥 보통 무슨 나는 무슨 돈 떨어져라 통통 하면서 그냥 그거 했지. 100분의 1도 근처에도 안 갔지만 그냥 또 빠져서 또 하니까 재미는 있더라고 나름대로.
2018년 10월에요. 엠넷의 이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의 특별 코치로 출연하셨는데 무대 경험이 있으니까 선배입니다. 네, 힙합 그럼요. 선배예요. 선생님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턱주가리를 우열리 이렇게 이식 아주 그게 제일 보기 싫거든. 약 올릴 때는 이까지 깨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눈을 말이야. 아니 그리고 무대에 서면 또 이렇게 열광해주는 팬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받는 게 있으세요. 예, 느슨해진 힙합계에 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시는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정말 선생님을 위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앞으로의 덕질도 응원해드리고요. 힙합도 앨범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를 만나보죠. 또 어떤 분의 얘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국민 어머니인데 앞선 이 국민 어머니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 50년 동안 이 취미 한 우물을 팠는데 50년? 1960년대 후반부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미쳐있는 연예계 소문난 축구광 강부자 씨. 반전. 축구 광이시구나.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도 해외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50년이면 저도 그냥 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명함도 웬만한 덕질 아니면 못 내밀 것 같은데요. 네, 강부자 씨의 올해 나이가 83세예요. 그런데 80대 여성분들 중에서 내 취미 축구야 라고 얘기하는 분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없죠. 전혀 없어요. 진짜 잘 아니, 없거든요. 해축 보는 게 이게 특히 유럽 축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 시간 맞추기가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시차가 달라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강부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축구 경기 있는 날은 아예 약속을 잡질 않는다. 일찍 들어가서 할 일 다 하고 양치까지 딱 하고 앉아서 축구를 봐야 우와. 직성이 풀린다라고 할 정도로 축구에 아주 진심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야, 스케줄을 아예 넣는구나. 근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각자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K리그 뭐 저희가 다 알지만 K리그 있고 그 해외에 말씀하신 그 프리미어리그. EPL, EPL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강부자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강부자 씨는 진정한 덕후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K리그부터 K리그? EPL 그리고 각종 해외 리그까지 축구라면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축구 매니아들 다 하는 거잖아요. 음흠. 그런데 강부자 씨 한 수 위이신 게 이 정말 중요한 축구 경기들은요. 직접 현장에서 관람한다고. 와, 진짜 찐. 진짜 덕후인 거죠. 나 브라질도 갔다 오고 독일도 축구걸어요? 예, 독일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정말요? 직접 관전하러 그럼요. 하셨어요? 가서 개막식 다 보고. 근데 뭐 축구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이제 뭐 취미 수준도 넘어선 느낌이 드는데 이 강부자 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축구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네, 그 배경에는 남편이자 또 배우인 이무건 씨의 역할이 컸어요. 과거 이무건 씨의 취미 생활이 바로 축구였다고 하는데 그때 어깨너머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게 진짜 얼마나 전문적이시냐면 등번호만 보고 그 선수가 누군지 맞추는 이건 진짜. 이거 진짜 팬들만 그런 이거는 가능한 포지션과 전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맞아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누굴까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11번 황희찬이네. 황희찬 딱 보면 알지. 와, 자, 요거는 난이도 하죠. 그래도 황희찬 정도면 난이도 합니다. 해외도 아세요? 해외도? 유럽 축구 다 보시는 거예요? 저걸 보고 어떻게 알아? 홀란. 홀란 맞아. 홀란. 홀란 맞아. 최근 그렇죠, 최고죠, 업데이트를 최고죠. 하신 거예요. 저 엄청 잘생긴 축구 선수죠? 홀란드요? 네. 남성답게 생겼죠. 아 그렇구나. 엄청 그 큰. 엄지윤 씨. 엄지윤, 아. 맞아요. 엄지윤 닮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네덜란드 리그를 이제 중계하는 거를 좀 TVN에서 이제 한 번 해봤었는데 그때 선수들 헤어스타일이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스포츠 구분했어요? 중계. 그 같은 헤어스타일을? 해설위원이 구분해줬어요. 옆에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는군요. 와. 예. 그 강부자 씨의 이런 축구 사랑에 심지어 K리그도 보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2019년도입니다. 한 경기의 시축자로 강부자 씨를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강부자 씨의 나이가 78. 아마 우리나라 시축자 역사상 가장 최고령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강부자 씨 이 축구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넘버원은 축구가 맞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골프, 야구, 배구, 농구 정말 안 보는 스포츠가 없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80대 중에 아니 80대뿐만 아니라 좀 사실 전 세대를 아울러도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 강부자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모습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